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띵통더위가 오늘도 이어져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던데요.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올해 9월 초까지도 이런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을이 더디게 오면 그만큼 시간도 천천히 흐르게 되는 걸까요? 이런 불볕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코스피는 위쪽으로 강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790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철강 금속 업종, 전기접자 업종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대우증권 신첨지점에서 강정헌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정말 코스피가 1800 돌파를 눈앞에 둔 것 같습니다. 오늘 179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네.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네.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일 미국 유럽은행의 실적 호전과 미국 경제 지표의 양호한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14포인트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신의 매도권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납부가대 IT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1790포인트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0.9원 하락한 1171.6원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장중에 북한군이 백령도의 서해 5도 인근에서 우리 군이 해상사격 훈련을 할 경우에 강력한 물리적 대응 타격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국인의 IT 업종 낙폭 과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은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1790포인트에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을 보고 난 이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내일장 전략 함께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특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업종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특히 기관은 화학하고 증권주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하고 철강 업종에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LG전자를 위주로 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인해서 관련주인 스페코라든가 빅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주도주인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그리고 화학 업종 위주의 어떤 양호한 수급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요. 일단은 납폭 가해된 IT 업종도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심은 화학하고 철강, 이런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차장님.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순환매적으로 어제는 자동차가 올랐고 오늘은 말씀하셨듯이 화학과 철강주가 강했잖아요. 네. 코스닥은 더위를 먹었다라는 표현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약해요. IT와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돈을 빼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아예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IT 업종, 부품 업종이 많이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IT,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이익 성장성이 좀 약해진다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는 IT 부품주들이 많기 때문에 매기세가 지금 안 몰리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기관은 코스닥을 매도해서 중소형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화학, 운수 장비 업종을 매수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당분간은 정책 테마도 지금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이후에 또 IT가 살아나는 그런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당분간 코스닥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 대응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 주식 고슬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죠.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 이용료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고슬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 차장님께서 오늘은 어떤 기업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화입니다. 예, 한화
하나예요. 네. 예, 지주회사 하나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하나는 시장에 따르면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도 이제 최근에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어떤 면면들이 부각이 돼서 또 짚어보게 될지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형주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일단 한화 어떤 기업인지부터 들어볼게요. 네. 한화는 그 모기업인 화학유 제조업체로 1952년도에 한국화약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비상장 회사인 하나건설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장사로는 하나건설의 대한생명 지분 24.88%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건설을 통해서 대한생명 지분 16.9%를 추가로 갖고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가 모기업으로서 41.7%의 대한생명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 지분 37.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모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는 대표적인 화학 제조업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60여 년의 설립 역사만큼이나 또 이쪽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 상태일 텐데요. 한화는 어떤가요? 네, 하나는 2007년도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방위산업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하나케미칼 의 어떤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할 점은 지금 대한생명 상장 이후에 자산 가치가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재무구조 상태라든가 이런 실적,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화의 실적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한화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산업의 육성에 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특징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회사 실적 호조로 기업 가치 상승 기대를 줄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케미칼이 3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생명도 마찬가지로 특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제품의 수급 개선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하고 신사업 개척 등으로 인해서 1분기에는 1,100억 원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대한생명이 5천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0.25%, 25bp 상승을 지난 7월에 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50bp, 0.5% 이상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금리 100bp 상승 시에 대한생명의 순이익은 580억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0bp 추가 인상을 할 경우에는 290억 이상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로 특히 이제 하나의 자회사인 대한생명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회사의 탄탄한 기업 성장성이 역시 한화에는 좋은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화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분석도 해볼게요. 강 차장님, 오늘장 1% 이상 오르면서 41,700원 선에서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얼마나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하고 부동산 가치, 투자 가치,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동사의 순자산 가치를 산정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지주회사가 자회사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지금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예. LG라든가 CJ. 근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주회사가 한화입니다. 동사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7만 원대고요. 지금 보통 할인율이 20-30% 정도에 적용돼서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40%의 어떤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각 증권사 밸류에이션도 5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008년도 리만모레스 사태 이후에 지금 지주회사 주가 상승률이 LG나 CJ 이런 여타 지주회사는 한 80-90% 보고는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70%가 채 안 된 주가 상승률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할인율도 과도하게 지금 할인되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 외국인 기관 동시 수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일단 목표가는 5만 원대 1차 매물 저항 가격대는 5만 원대까지는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만 원대면 지금 차트를 보면 이 매물선인데요. 네, 여기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뭐 5만 원, 그러니까 30% 할인된 가격 정도인데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대에서 1차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간 차트상 보더라도 38,500원 정도, 이 22평선 하회 시에는 일단은 뭐 손절을 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달 동안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대 역시 그래도 저평가된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41,7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 그리고 조금 더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싶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강정원 차장님과 함께 한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정원 차장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주시는 자리잖아요.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강 차장님. 네. 들고 계신 종목을 보기 전에요. 강 차장님께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주가가 1,700,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총 합해서 1,7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수많은 종목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상담을 해올 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으나 왜 주가는 못 올라가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궁금하죠. 결국엔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게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인기가 없으면 주가가 못 올라가지, 몸값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도, 일단은 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수급이 좀 좋은, 많은 그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그 전제하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탄탄한 기업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잘 고르셔야 할 텐데요. 그러면 강정원 차장님께서 그동안 매매하셨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어떤 종목 있으세요? 네, 에이블 CNC를 제가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예. 최근에도 지금 매수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이제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포트에 편입을 한 상황입니다. 비중은 한 몇 % 정도 갖고 계세요? 비중은 한 2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매수하셨던 일단,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수급인데요. 최근에 그 에이블 CNC가 수급이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뭐 에이블 CNC는 매매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예. 네, 16,000원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물론 16,000원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일단 수급적인 어떤 양호함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조정 시에 매수하고 다시 고가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요. 제가 보니까 19,900원이시더라고요. 오늘장까지 하면 수익은 한 2% 정도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블 CNC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을 제가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지금, 높게 보시네요. 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졌고 그리고 지난 7월 이후에 이전 4월부터 이제 7월 전까지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는데 7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주가가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제가 편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에이블 CNC에 대한 기업 기여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가 미자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설립 초기에는 저가 상품, 메스티지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설립 초기에는 4,000원 전후에 그런 화장품을 좀 양산을 했는데 저가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역시 고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비싼 부분도 있고요. 예. 에이블 CNC는 전략을 그 화장품의 어떤 질적인 어떤 고급화를 좀 부각을 시켜서 일단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부분의 어떤 모습보다는 어떤 화장품 질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면서 미샤라고 유명한 특히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대박을 보인 그런 상품이고요. 특히 이제 비비크림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비크림이 지금 그 런칭을 계속하면서 지금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지난해 비비크림이 300만 개 판매고를 올렸고 올해 2월 달에 그 M 시그너처 비비크림이라고 해서 출시 한 달 만에 단가를 한 50% 올렸습니다. 예. 하지만 10만 개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고요. 1년에 또 2번 정기 세일을 하고 있고 미샤데이 등의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런 그 마케팅 효과는 입소문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그 남성 화장품도 출시하면서 이병헌 같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이병헌 씨를 그 모델로 선정하면서 일단 브랜드 가치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그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제 북경 지역 매장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위탁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권을 전격 회수하면서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중국과 화장품의 어떤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올해 주당 순이익이 그 3,165원이고요. 지금 그 PR이 6배 수준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동사의 그 경쟁 업체가 그 더 페이스샵이라고 해서 LG생활건강에 인수된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인수됐을 때 가격이 PR 11배 정도에 인수가 됐습니다. 지금 에이블 CNC는 지금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R 6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저가가 저가 브랜드 업체 2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좀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 7월달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지지선 35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틀 전에 19,900원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미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차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비비크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저가 브랜드 그 화장품들을 좀 써봤거든요. 근데 네. 미샤 제품이요 좋아요, 질도 좋고 네. 또 피부에 흡수도 잘 되고 그런 의미에서 미샤를 갖고 있는 에이블 CNC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자, 차장님, 네.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할까요? 지금 주가 수준 좀 봐주세요. 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에이블 CNC가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제가 관심을 가졌던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인데요. 여기 지금 차트가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지금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기관이 쭉 매수하는 시점이었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을 좀 한 모습입니다.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3차 상승 파동의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일단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지금 7월 중후반까지는 좀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좀 소강등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19,000원대가 오늘 선저가로 제시한 선이 19,000원인데 이 라인이 33일 선과 35일 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지지선이라서 이 가격대만 지지한다면 3차 상승 파동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들어서 일단은 에이블 CNC를 기술적으로도 3차 상승 파동의 패턴의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패턴과 더불어서 PR이 지금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실적이 좀 좋게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과 7월 초 중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이후에 지금 사실 소강면의 거래가 있는데요. 일단 아직 매물화 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제가 3번의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3번의 매매 중에서 그저께 이틀 전에 매수한 이 19,900원 단가가 바로 그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 우리가 단기적으로 21,650원 돌파를 한번 시도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요.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네. 종목 사고 싶으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33일과 35일선 제가 19,000원 지지선만 지지해 준다면 예. 특히 외국인이 급작스러운 매도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저는 계속 보유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에이블 CNC 들고 계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또 있으신가요? 네, 동일벨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동일벨트는 그 산업용 고무벨트하고 자동차용 고무 제품, 비클링 그 실링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그 유리라든가 뒤에 그 트렁크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 고무 그 실링이 있습니다.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못 봤습니다. 예. 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예. 특수 고무 제품, 이런 자동차용 구동벨트, 고무용 구동벨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벨트를 선정한 이유는 역시 이런 벨트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실적보다는 그 2차 전지회사, 자회사인 EIG에 대한 가치 부각 때문에 동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어떤가요? 뭐 거의 압도적인가요? 그렇죠. 국내 생산업체 1위 기업입니다. 예. 동일벨트가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산업용 고무벨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용 고무 제품.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로봇 그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동차용 부품 업종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로도 볼 수 있는 아주 각양각색.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자동차용, 전기차 관련 수혜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테마 업종으로도 많이 동일벨트는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일벨트를 그럼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까? 동일벨트 역시도 이제 AVCNC와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종가 6,990원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예. 그 가격대 매수하셨다면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얼마 정도나 잡고 들어가셨는지. 동일벨트 같은 경우도 AVCNC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 그런 종목일까요? 네, 동일벨트도 사실 그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8,000원 매물에서 좀 조정을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 전에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역시 수익을 보셨고요. 그렇죠. 예. 네.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자회사인 EIG 가치 부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사실 그 VK라고 해서 그 이전에 그 2006년도에 부도 처리된 그 VK 모바일의 전지 사업부가 2007년도에 동일벨트에서 영업 양수도 형태로 인수한 그런 회사고요. 동일벨트가 82.1%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VK가 그 전지사업부에서는 2003년부터 일찌감치 그 중대형 2차 전지 개발에 그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었고요. 2004년도에 중대형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을 확실히 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07년 1월에 동일벨트에서 인수하면서 EIG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금 법인 설립을 한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대형 리튬이온이 생산하는 업체가 제한적인데 특히 이제 그 EIG는 그 지난해 10월에 그 인도의 타타모터스와 그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그 하이브리드 전지 관련돼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IG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매출 영업이익률이 연간 10%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올해 매출액 300억, 400억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800억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외에 그 대용량 에너지 스토리지에 관련돼서도 미국 전력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올해 동일벨트가 실적 호전을 좀 지난해 일으켰는데요. 지난해 그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그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역시도 이제 현대차 그룹과 함께 그 해외 자회사하고 그다음에 EIG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EIG 같이 부각하고 그리고 아까 그 로봇 관련 그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자회사인 DRB 파텍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로봇 제조 산업도 어떤 사업의 다각화에 지금
편입시키면서 일단 실적 호전, 특히 이제 지분법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 동일벨트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동사의 순자산 가치가 8,200원입니다. 지금 현 주가는 PBR 0.9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6,99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6,890원. 지금 시점에도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뭐 PBR 제가 주당 투자산 가치가 8,2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기술적으로 사실 그 8,000원대 매물이 좀 강하게 좀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 가격대에서 지금 매물이 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지난 4거래일 이전에 지금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죠. 이때 그 강한 양봉 캔들이 좀 일어났었고요.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뭐 1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하면서 강한 상승을 좀 예상했습니다만 조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는 물량은 사실 뭐 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 매물을 좀 지금 7,000원대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21일 평선 위에 있어서 제가 손절가를 6,800원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뭐 개별주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우리가 강한 상승을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 21선 하회하면서 거래가 늘어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손절가를 꼭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을 6,800원 주셨네요. 자, 동일벨트 봤고요. 다 포트에 한 종목이 더 있으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기업 분석으로 자세히 살펴봤던 한화인데요. 좀 전에 잘 들어봤으니까요. 또 자세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 역시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 정도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으신가요? 네, 한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평선 우리가 보통 주가의 어떤 상승과 조정을 볼 때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1평선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특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 3일 전에 제가 매수를 했고요. 역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 그때 가격대가 41,100원이었습니다. 21평선 한 4, 5일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21평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패턴을 보여서 그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고요. 주봉상 그 22평선 기준으로 해서 39,000원대의 지지를 좀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좀 가능할 것으로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말씀드린 바 했던 것처럼 일단 그만큼 그 지주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할인되어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45,000원에서 5만원 단기적으로는 뭐 45,000원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45,000원대 1차 매물가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겠고요. 좀 넓게 보신다면 5만원까지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에이블 CNC와 동일벨트, 한화까지 세 종목을 포트에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요. 강정원 차장님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체크하시고 또 방송 시간 잘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갖고 계신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9,9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 정도 마이너스 수익권에 계신데요. 이 종목 역시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1차 목표가 21,65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일벨트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업계 1위라는 말씀하셨고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6,990원입니다. 지금 현 가격대 매수 물론 가능하다라는 말씀 붙여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6,800원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비중은 20%를 갖고 계시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화인데요. 오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봤었죠. 3거래일 전쯤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수익은 한 4% 정도 나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1,100원이었고 목표가 45,000원 주셨습니다. 한화의 비중이 가장 많으시네요. 40% 들고 가고 계십니다. 예, 이어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세단, 쿱, SUV, 밴,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에 전화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샵 5588번으로 전화 상담 요청하신 분 종목 그리고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저는요, 한참 오래됐는데, 예. 그, 추천해줘가지고, 그, 전정 아나운서도 그때 포트에 담고 했는 휴맥스, 예. 12,000원에 40% 가지고 있거든요. 예. 원래 20%였는데, 그때 그분 말씀하시기를 더 담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20%를 더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냥, 안 되고 해가지고. 예, 주가 오늘 흐름이 매수가, 예. 굉장히 무겁죠? 예. 예.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그래도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 대박클럽 보시고 또 믿어주시고 예. 이렇게 종목 사주셨는데 저도 좀 답답한 종목이긴 합니다. 시청자님, 예. 휴맥스 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기업은 좋다고 하거든요. 예, 오늘 요번에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 곧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안 가서. 뭐, 손절하기도 지금 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그래서 들고 못 계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예? 얼마나 들고 지금 계셨어요? 그때 그분 나비 넥타이 빨간 거 하고. 솔로몬님, 예. 예, 그날, 그때 한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되셨겠어요? 한 4, 5개월? 예, 저도 정말 굉장히 답답하고 또 궁금한 예.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님, 그렇다면 휴맥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의향은 물론 있으신 거고요. 올라만 예, 예. 간다면? 예. 예. 강정원 차장님과 함께 휴맥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비중이 40% 정도 되시니까 적지는 않거든요. 예.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여튼 뭐 좀 매수했다가 좀 안 돼서 손절을 하고 나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 예. 미래를 못 버리고 계속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시청자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향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강 차장님,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이 되시죠? 네. 휴맥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없는 종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이 아무리 좋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도 일단 뭐 매수세가 몰리지 않으면 주가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맥스 역시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뭐 그 고부가 가치인 그 고화질 디지털 그 개인용 비디오 레코더가 상당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그 셋탑박스 시장 지금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은 뭐 전분기 대비해서 18%, 뭐 영업이익도 13%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셋탑박스만으로서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종목들, 특히 IT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외국인도 제가 좀 보니까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직 강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휴맥스의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프랑스하고 캐나다, 일본 등 이런 주요 국가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로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셋탑박스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동안 휴맥스의 발목을 잡은 그 사업 부분이 이제 LCD TV 부분인데요. 이 적자 사업을 올해 접기로 했습니다. 휴맥스에 접기로 하면서 셋탑박스의 어떤 집중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어떤 주가 수준은 지나친 저평가가 맞다. 지난 7년간의 휴맥스의 어떤 그 역사적인 PBR과 PBR을 봤을 때는 뭐 PBR은 2배, PR은 뭐 30배 이상의 주가 형성을 보였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현 주가는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모습이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수급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T 업종은 이제 하반기 정도를 좀 우리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실적이 좋게 예상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수하신 단가가 16,000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네. 평균 단가가 예. 16,000원이 되셨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보유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차 매물 가격대가 매수하신 단가가 1차 매물이 있는 가격대인데요. 예, 차트상 보면 예, 요 가격대입니다. 16,000원대에 지금 매물이 있어서 요 가격대는 1차적으로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라 판단되어지고요. 이걸 소화한다면 일단 뭐 이전 고점인 뭐 19,000원, 2만원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지금 저희 대우증권 리서치에서도 최근에 뭐 2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수급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 하고 특히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돼야 될 것 같고 기술적 흐름 보더라도 아직은 또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 드렸고 하지만 지금 60일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16,000원대에서 한 50%는 매도하시고요.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그 상승을 못하고 눌린다면 그때 전략 매도로 하시면서 일단은 뭐 종목 교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장님,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사봐도 되는 시점인지가 궁금한데 사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주가 흐름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연일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매수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주가 바닥 수준이라도 어떤 매수세가 보이느냐 특히 어떤 거래가 들어오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일단 그 바닥권에서 강한 그 매수세가 유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이후에 뭐 따라 사는 것보다는 확인하시고 이평선의 어떤 정배 패턴의 모습도 확인하시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보유하라는 말씀 주셨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들고 가보시면 매수하신 가격은 물론이고 19,000원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박클럽에서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란에 샵 5588 넣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진해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진해운을 35,6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0815님의 종목이고요. 장기적인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네. 한진해운도 최근에, 한진해운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발틱 운임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BDI 지수가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1,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BDI 지수가 해운업종의 어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벌크 시장의 성수기가 지금 2분기였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38,800원, 6월 25일에 상승한 이후에 주가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은 경기 민감, 특히 이제 미국의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그 민감주에 대해서는 지금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벌크 시장, 특히 벌크 시장의 성수기가 2분기하고 4분기인데요. 특히 4분기에는 그 지금 성수기에 접어들어서 3분기에는 좀 정체가 될 것 같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 지수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21일에 컨테이너 지수가 668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2008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컨테이너선은 완제품을 나르는 선인데요. 컨테이너선이 3분기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송량 급증세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수송 단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3분기 이후에 4분기에도 실적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과거의 운임 상승기 적정 밸류에이션 PBR 1.5배를 적용해서 지금 각 증권사에서 53,000원까지 적용하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전 증권사에서 최저 48,000원에서 53,000원까지의 밸류에이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46,000원에 매수하신다 그랬나요? 35,600원이요. 1차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 수급적으로는 36,000원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하지만 지금 지수의 상승은 업종별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진해운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소간의 지금 매수 단가가 고점대에 매수를 하셔서 일단 실제로 36,000원 고기 가격대는 매물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기술적, 수급적으로 일단 노리시고요. 거기서 한 비중을 한 50% 줄이시고 그 이후에 강한 어떤 외국인 매수세와 어떤 경기 상승, BDI 지수를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BDI 지수는 역시 이제 경기의 어떤 선행 지표로 좀 인식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BDI 지수를 체크하시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 특히 기관 매수세도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된다면 추가 상승,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36,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들께서 최근에 해운주 굉장히 흐름 괜찮겠다라고 말씀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또 한진해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오삼 하나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을 4,6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연희정보통신은 핸드폰하고 PDP, LCD, 인쇄 회로 기판 그 조립 업체입니다. 예. 직접 투자를 해서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주문 제작에 의한 그런 조립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희정보통신도 사실 작년에 지난해에 제가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오늘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역시 이 종목도 기록을 한 그런 회사고요. 특히 이번 분기에 최근에 제가 오늘도 보니까 반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어떤 납품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의 그 벤더 회사 EMS, 그러니까 주문 생산 전문 업체로서는 독점적인 어떤 그런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IT 부품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올해 예상 EPS가 631원이고요. 사실 그 중소형 IT 업종은 우리가 코스닥 평균 그 PR 7배를 적용하는데 예.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놓고 보면 사실 적정 주가는 4,400원 정도로 판단되어지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어떤 그 중소형 IT 부품주의 평균 밸류에이션 계산을 할 때 PR 7배를 적용한다는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주가 못 올라가는 부분도 역시 그런 IT 부품업종이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 지금 어떤 매수세가 나오지 않은 모습인데,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지금 4,400원, 4,500원대가 적정 주가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실적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차기 성장 비즈니스 사업으로 그 2차 전지용 배터리 보호회로 사업에 진출하기로 지금, 올해부터,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그 삼성 SDI, LG 화학 등 국내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밴더들의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그 배터리 보호회로 시장은 그 넥스콘테크하고 파워로직스가 양분되고 있는데요. 연희정보통신도 이 2차 전지 배터리 보호회로 사업에 진출하면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각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되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뭐 바닥권 4,000원대에서는 일단은 뭐 하방 경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5,000원에서 5,100원 반등 시에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4,600원 정도에 네, 50% 갖고 계시다고요. 4,600원이면 일단 예. 뭐 5,000원대까지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하지만 요 가격대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강한 양봉 캔들을 출현하면서 좀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재차 거래가 늘어나면서 음봉 캔들이 출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된 상황이고 우하향되는, 중장기 이평선이 우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5,000원대, 맥시멈 5,000원대에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하지만 4,000원대 손절 지지선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순 해결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정원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5588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무료는 아니고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